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24강에서는 이제 고위험 생활의 일상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3년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의 그 지금의 상황은 대략 좀 어떤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저도 뭐 많은 지식이 없고 뭐 일천하지만 그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일면만을 볼 수 없는 지금의 세계 현실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사건, 어떤 문제, 또 어떤 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한 것이 생기건 간에 이제 긍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부정적인 이런 면들을 각각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일면만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제 복합적인 세계의 현실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의 이제 현실이 이제 고위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러한 이제 고위험이라는 것이 이제 일상화된 그러한 이제 상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음모론들이 있잖아요. 이제 세상에 이제 많은 음모론들이 있는데 또 믿을 만한 게 있고 또 이제 믿지 못할 황당무계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음모론을 믿건 또 안 믿건 간에 이제 세계에서 이제 펼쳐지는 양상과 또 결과 등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음모론 내용에 얼추 비슷한 모습을 지금 띠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그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낙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낙관론이건 이제 비관론이건 그렇죠. 옛날에는 또 이제 그 좀 지금까지는 이제 낙관론이 많았다면 지금 여러 이제 정치 경제 전문가들의 어떤 강연들을 우리가 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비관론이 많이 우세한 것으로 이제 요쪽으로 비관론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뭐 이렇게 하나의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면의 이제 모습에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여러 이제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단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면, 또 낙관적인 면도 나타나고 또 비관적인 면도 또 나타날 텐데 일면의 모습에 이제 일이 일비할 수 없는 이제 오늘의 시대에 그런 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좋은 사건이 생기건 또 아주 좀 안 좋은 사건이 생기건 그걸 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어떤 상황을 이렇게 하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몰빵하기에는 그만큼 복잡해졌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한 이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 그것을 조금 저는 이렇게 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악의 영감을 받고 또 자본을 장악한 세력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실체를 이제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데까지 확장해서 이해할 수는 있다고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게 광범위하게 본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현상들의 이면에 나타나는 근본적 원인으로서 이제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가장 넓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협의적으로 악의 영감을 받고 또 자본을 그 용어를 뭐 어떻게 쓰던 간에 뭐 딥스테이트로 쓰건 일루미나티 세력으로 쓰건 뭐 글로벌리스트로 쓰건 어떠한 용어를 쓰든지 간에 이제 악의 영감을 받고 그 자본 이러한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 이제 있어서 인위적인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물론 그들은 전능한 그런 존재들은 아니죠. 그들의 계획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측 오류도 하고 막 이러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어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측되었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측. 우리가 어떤 예측들을 했었냐면은 이제 그 지식과 자본은 이제 필히 양극화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자들도 이제 예측을 했었고, 이제 일반인들도 뭐 깊은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지식과 자본이라는 그 속성이 어떤 이렇게 눈에 또 이렇게 보이는 것이면서도 또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두뇌와 어떤 지식이라는 건 이제 지식과 정보는 이제 두뇌에 또 연관이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와 환경하고 또 연관이 돼 있고, 이제 지식의 전파라든가 그다음에 자본 이런 것들이 이것을 소유한 측과 이제 노동이라는 거는 그것도 이제 그 노동과 여러 가지 산업적인 이런 면도 그 어느 정도 양극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지식과 자본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 그냥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것이 뭐 그렇게 뭐 건강한 사람하고 뭐 이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이 지식과 자본은 이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노동과 지대에 비해서 땅이 좋아야 얼마나 좋고 또 척박해야 얼마나 척박하겠어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지식과 자본에 비해서는 그 차이는 미미하다. 그렇게 볼 때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충분히 이렇게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 정보와 사회가 이제 양극화 될 거라고 하는 어두운 현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양극화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부의 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중산층의 띠를 넓게 만들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식을 했었다. 그런데 일부 이제 노력도 했었고 30여 년간 이제 연년간 이제 노력도 했었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지금 드러나는 거는 선진국이건 이제 비선진국이건 지구 전체적으로 노력이 미흡했다라는 데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제 그 자본의 생리가 뭐예요? 그 금리가 높은 곳에 0.00001만 이렇게 금리가 높아도 이제 그 자본은 이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산성이 또 기대되는 곳, 그런 곳으로 이제 이동한다. 자유가 있는 곳에 자본의 자유와 자본의 금리가 높은 곳에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자본의 그 생리, 그 생리로 인해서 이제 부작용이 상당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는 다 예측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세계화하고 이제 같이 겹쳐서 이제 일어날 때에 이제 그 세계화 속에서의 자본의 그 위험성은 많이 간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자본이 그 자유화를 너무 모든 면에서 다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웬만한 나라는 지금 이러한 이제 그 세계화와 더불어 자본의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구의 한 지역권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기축통화 이제 어떤 그러한 부 뭐라 그럴까 불공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불공평한 면, 그리고 여기에 대항하는 어떤 그 대항 세력들, 이 지금의 달러 기축 통화에 이제 대항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대한 기축 통화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도 지금 이제 나타났고, 이러한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내용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계화, 그 통합적 글로벌화가 가져올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떠한 이제 문제가 이제 이 그 지구촌에서 이렇게 발생될 때에 공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세계화를 이제 추진하면서 이제 미국이 모든 이제 그 경찰 노릇을 하고 있고 이제 그 팍스 아메리카나 응?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평화를 맞이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후쿠야마인가 그 학자에 의해서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더 이상의 어떤 이제 민주 사회가 됐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갈등이 아닌 협력의 상황 속에서 이제 협력할 일만 남았고 이제 평화가 이제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환상이라기보다는 세계화가 가진 일면, 긍정적인 면만을 이제 그 생각하고 강조하고 그 측면에서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눈을 떠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이제 부정적인 이제 영향도 이렇게 세계화의 이제 그림자로서 이제 강하게 들이우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이제 작은 문제건 큰 문제건 발생하면은 이제 그 다 이제 엮인다 우리가 엮인다 그러잖아요. 엮여서 다 이렇게 그런 상황에 그 이제 같이 공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일본도 좀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그 그렇게 튼튼했던 일본 경제가 여러 가지 그 국가 부채라든가 그런 상황들을 볼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제 현실을 볼 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일본이 위험할 줄은 상상도 이렇게 우리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중국이 뭐 위험한 것은 지금 또 그 뭐라 그럴까 말할 것도 없고, 또 러시아도 그렇고 또 유럽도 그렇고 또 미국 자체도 또 여러 가지 위험 저기 상황에 또 이렇게 있고, 또 우리 한국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개발도상국도 여러 가지 각각의 그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진짜 얼마 안 가서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강한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세계화에 대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견해가 우세했던 30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에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태도 있었지만은 뭐 이렇게 그 9.11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지만은 전례 없이 평화의 시기를 누렸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또 이렇게 그 어떤 그 중국이 그 세계화에 편입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이제 싼 물건을 세계에 내놓음으로써 그 물가가 굉장히 좀 안정되었고, 그 다음에 또 세계에 이제 돈이 이제 저축된 돈이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있게 됨으로써 어때요? 그 제로 금리 시대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막 이렇게 달러를 또 양적 완화 정책을 펴가지고 그 제로 금리 시대를 이렇게 맞이했던, 전례 없이 좀 평화로웠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30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제 세계화 정책을 각국은 앞다투어서 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건 좀 이제 별개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인간들이 하나로 모이면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인간의 속성을 이제 생각하셔서 이 땅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지각 변동을 일으키셔 가지고 이렇게 그 저기죠. 그 인간들이 크게 이렇게 지금 세계화가 되는 데 있어서 그 몇천 년이 흐르도록 이렇게 상황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통해서 중국이라는 데와 또 이쪽 동북아가 또 이렇게 그 접촉이 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하셨고, 또 이 사하라 사막을 통해서 요 아프리카 남부하고 요 북부 아프리카 지역하고 또 많이 그 문화권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 바다를 통해서 많이 요 아메리카 대륙하고 많이 격리를 하나님은 또 이렇게
시켜 놓으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간이 또 세계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지리적 여건이 을 극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그 여차여차 해가지고 세계화, 세계화라고 하는데 이제 몰빵을 했던 거죠. 30년 동안. 그렇지만 이제 요 세계화가 이제 세계화의 덫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앞으로 이제 부정적 영향이 이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부정적 영향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거는 중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이 세계 자본주의 이 세계 이제 편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측하지 못했고 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의 어떤 출발점은 중국으로부터 온다고 보는 것이 어떤 저기죠. 이렇게 어떤 현실적인 아주 협의로 그렇죠. 물론 인간이 이렇게 닥치는 많은 문제가 어떻게 중국만의 문제겠어요. 어떤 인간의 탐심이라든가 많은 자본주의의 또 모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의 그 이제 상황들은 뭐 있는 거고 그건 기본값이고 기본값인데 이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 세계화의 문제의 어떤 그 문제는 이제 중국이 세계화 과정에 편입되는 것도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의 출발점은 역시 중국으로부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론 중국이 이렇게 그 하나의 이제 공장이 세계 공장이 돼서 세계에 많은 물건을 싼 값에 공급하고 이런 것들은 뭐 긍정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부정적인 측면 그렇죠. 이들의 이들의 이제 그 버는 돈이 이렇게 물론 이제 많은 혜택도 받지만 그 제로 금리를 유지 그 현상시키는데도 이제 그 굉장히 영향을 끼쳤고,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세계는 그 산술 평균적인 어떤 그 성장과 산술 평균적인 어떤 금리와 또 산술 평균적인 뭐예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이렇게 그 뭐 인플레이션도 좀 있었겠죠. 이렇게 한 4% 5% 정도는 있었겠지만은 어떤 예측 가능한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이렇죠. 세계가. 그렇지만은 이 15억의 인구가 15억의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어떤 정상적인 저기에 이 양이 그 양이 이렇게 충격을 물론 이제 좋은 이제 초기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이것이 이제 부정적 영향으로 엄청난 문제들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그 세계가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위험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가능한 그런 선에서 이렇게 그 관리하고 있다가 그 양이 그 코로나가 이제 감기 수준으로 많이 약해졌지만 독감 수준으로 많이 약해졌지만 그 양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어떤 그것에 영향을 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관리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이 중국인들이 세계의 그 자본주의 뭐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부동산 값을 그렇게 갑자기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이게 빠지면서 이렇게 부동산 값의 폭등에 이런 근원이 되고 또 이 빠지는 또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평탄한 곳에 엄청난 양의 어떠한 그런 그 원인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이거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 미친 중국의 영향의 그 부정적인 측면들이 이제 점점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그 세계화된 그런 세계에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정치 군사 지정학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먹고 살만하다 우리가 이제 중화주의로 이제 패권을 이제 저기 찾겠다. 그래서
남중국해 있잖아요. 거기를 다 자기네 땅이라 그리고 또 다 그냥 그 약간 지금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 중국의 영향, 그래서 불안을 가속시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국이 이렇게 그 지금의 만 문제의 어떤 그 출발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금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서는 갑작스러운 전염병, 코로나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통제의 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통제가 이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게 됐냐면, 역할보다는 악영향을 끼쳤냐면은 이제 중산층의 붕괴에 아주 그냥 그 치명타를 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지식 사회, 또 자본주의 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극화의 위험성 자체를 이제 그것도 있는데, 이러한 갑작스러운 이제 통제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 문을 닫고 어떤 산업 어떤 현장이 문을 닫고 또 가게가 문을 닫고 하면서 저기 뭐예요, 상점이 다 닫았잖아요. 그러면서 경제 통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러한 그 가게를 열고 하는 정도 그런 사람들이 누구 중산층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산층이 이제 붕괴되는데 이렇게 큰 일조를 하게 한 것이 또 저기 전염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동 통제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또 이런 또 여러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이제 그 이동 통제에 어떤 어떤 신분 통제를 이제 그 세계 이제 그 단일 정부 세력들이 이거를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그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악의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정부 통합 세력들이 요 코로나도 약간 기획 작품이라고 저는 좀 보는데, 그거는 이제 또 증거는 없잖아요. 또 확실한 증거는, 정황적인 여러 증거들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이제 없는 상황이고, 또 증거를 찾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백신 등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 코로나에 대한 이 원래 이제 그 원 출발점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갈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인 어떤 적이다, 그 조작이다, 작고 그 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그냥 실수적 상황이고 또 여러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 다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백신 등의 대응에 대해서는, 인위적 개입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백신을 이렇게 막 그 맞지 않으면, 검증되지도 않은 백신을 막 맞지 않으면은 그 거의 뭐 이제 죄인 취급을 하고, 이것을 막 통제하고 강제 그런 상황들, 막 그런 통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은 인위적 개입이 이것이 그 원인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것에 대한 대응은 분명히 인위적 이런 그 세계 통제 세력들이 이렇게 개입한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흡사 지금은 이제 거대한 그러니까 빙하가 빙산인가 잘 모르겠네요. 빙하를 앞에 둔 그 타이탄이 유람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세계화의 어떤 긍정적인 그러한 측면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인식하고 살았던 그 유람선, 그렇지만은 그 타이타닉, 그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고위험의 직면에 있는 타이타닉 유람선의 비유를, 이건 이제 비유지요, 비유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는 뭐예요? 그 성경에는 전쟁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대적하는 그 엄청난 전쟁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언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시기냐면은 군비 경쟁을 이제 2020년, 22년부터 이제 시작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 전쟁을 통해서 이제 세계 각국이 군비 경쟁에 이제 들어간 이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경제에 있어서는 이제 성경은 이게 이제 첫째 인을 뗄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인도 이렇게 뗄 때고, 셋째 인을 뗄 때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이제 예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즉 그 하루 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이제 빵 이제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빵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저기 인플레이션, 그 정도로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뭐 70%, 80%, 50% 이상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 그런 나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5에서 10%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이제 뭐 그런 상황들, 이제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물류 체인이라고 하죠. 그런 그것도 이제 에, 뭐라 그럴까, 무너졌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이제 그다음에 중국의 여러 가지 탈중국화 현상, 그 산업의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상시적으로 5에서 10%의 인플레이션은 유지될 걸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은 됐죠. 이제 그렇지만은 요거는 인류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화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30년간의 어떤 그 제로금리 시대, 그 저인플레 시대에서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제 이것이 이제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제 단계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돼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상황으로 갈 또 이렇게 출발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이러한 기근에 지금 이제 기후 변동이 상당히 이제 영향을 끼치는데, 기후 변동은 이제 급격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이산화탄소, 뭐 탄소 중립,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그 원인도 이렇게 뭐 확실치도 않고 한데, 하나의 그냥 그 글로벌 좌파들의 하나의 도구로 어떤 이용되고 있는 거죠. 이상 기후가. 근데 이제 기후 변동은 이제 그 하나의 이상 기후가 아니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리고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하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제 어떠한 노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뭐 그 비닐봉지 뭐 이렇게 만들지 않고 뭐 이런 상황으로는 뭐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뭐 탄소 뭐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들은 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변동이 이제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이제 식량 사정에 있어서 더 어려운 환경으로 진행시킬 것은 이제 하나의 그런 이제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얼추 해가지고 인간이 이제 지금까지 80억의 인구가 이제 됐는데, 작년 8월 정도 때 80억을 이제 통과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가 이제 식량을 두고서도 이제 크게 어떤 이제 상황이 이제 될 가능성이 또 있죠. 그렇죠? 그 가능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의 가능성이, 경제라든가 또 이런 기근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위적이건 또 자연적이건 계속적인 전염병이 창궐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변이 그 바이러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하나의 상시적인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약간의 징조가, 이제 마지막 때 징조가 나타나고 있을 뿐인, 아직 마지막 때가 이제 급하게 다가올 것이라고는 예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지금 징조들이 이제 아까도 방금 뭐 이렇게 전쟁, 경제, 기근, 전염병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어떤 그 징조의 출발점이라 그럴까, 약간의 징조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마지막 때가 이제 급하게 뭐 이렇게 또 다가올 걸로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자원의 예측에 있어서는 그 인간이 이제 그 예측 이상을 넘어서 생존해 왔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80년대, 70년대에는 그 2000년대 되면은 2000년을 맞이하면서는 석유도 다 고갈될 걸로 이렇게 다 예측했었다, 학자들이.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이것들을 이제 극복해 왔고, 또 이제 인간이 이제 지금 4차 산업의 이제 파고를 넘으면서 이제 일부 희생을 치르면서도 극복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물론 희생이 있겠지만은 4차 산업의 파고를 넣으면서 극복할 수도 있다. 근데 그 가능성은 이제 저는 좀 낮게 보지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지금 무엇이냐? 이것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되는 건데,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하나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제 그 지금이 전 세계에 끼치는 문제가 됐다. 이제 글로벌화가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건, 또 이제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건, 일본에서 벌어져 있건, 아니면은 그 남미에서 벌어지건 있건, 어떤 상황이 되건 그것이 전 세계에 이제 그 영향 다 엮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쉬운 얘기로, 작은 문제건 큰 문제건. 그래서 공멸할 수도 있는 세계화의 환경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 차원에서 어떤 활동이 이렇게 됐다면은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왜냐면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다 하나 된 환경이고 공멸 가능한 환경이어야지 마지막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 이제 문화권 속에서 어떤 주로, 물론 가끔 교류도 있지만 그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요 문화권 속에서 망하면은 그 문화권만 영향을 끼치는 거지, 여기 다른 문화권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지금 세계화 30년 동안의 세계화를 통해서 인간이 공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뭐 좋게 잘 살면 좋겠지만, 이제 그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이제 생기고 이러면은 같이 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만은 이제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어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징조가 현실이 되는 데는 이제 기하급수적 현상을 보일 거라는 거를 우리 이제 인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징조가 현실이 되는 데 있어서 작은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징조가 아니라 징조의 출발점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큰 이제 현실이 산술급 급수적으로 착각하면은 이게 플러스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이제 놓칠 수가 있다. 엔타임에 타임라인을 놓칠 수가 있다. 기하급수적 곧 곱하기의 그 변화 양상을 보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래프가. 그렇지.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지, 지금까지 이런 그 산술급수적인 그래프를 보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위험성이라든가 어떤 우리 생활의 위험성이라든가 그 리스크의 위험성이라든가 어떤 전쟁의 위험성, 그
그 전염병의 위험성, 이러한 각종 위험성 인자들이 산술 어떤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산술급수적 현상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 고위험, 곧 하이 리스크가 정치, 경제, 산업 등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환경이다. 정치가, 또 때로는 경제가, 군사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고위험 환경을 이제 그런 환경으로 이제 지금의 오늘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성경 예언의 타임라인으로 볼 때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 임박기임을 인식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 4차 산업에 또 이런 변화하는 급격한, 그리고 또 많은 위험 요소군들을 극복하고 인간이 더 시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 그 성경 예언에는 전쟁과 여러 가지 것들이 예언된 상황으로 볼 때 지금은 아까 얘기한 이러한 그 기하급수적 현상,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낙관론, 비관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낙관론에도 비관론에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제 주 안에서 이제 평강을 가지고 오늘의 그 나름대로 이제 있는 환경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엉뚱한 곳에 막 저기 하지 말고, 마음을 쏟지 말고 차분히 이렇게, 그렇게 낙관할 것도 없고 또 그렇게 또 비관할 것도 없고, 어차피 그 타임라인의 어떤 선상, 그리고 지금은 고위험 환경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주 안에서 평강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찾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요 센터를 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러한 또 엔타임 센터 강의를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이 리턴이다. 이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 위험이 크면은 뭐예요? 그 결과도 수익도 크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우리에게 하이 리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 마지막 때를 믿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요 하이 리턴이 이렇게 또 와야지, 마지막 때가 와야지 그 속에서 가장 축복을 받는 존재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요 하이 리턴,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축복을 맞이하는, 그런 맞이할 세대가 갖는 그 필연적인 고위험 환경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